자, 이번에는 6번 도함수의 활용 3에서 이제 필수예제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왼쪽 문제 한번 보자. 3차 방정식이 살고 있었다. 3차 방정식이 살고 있는데 일단 요 K를 몰라가지고요. 일단 이 방정식을 풀 수가 없는 거지. 그런 다음에 갑자기 읽어보니까 서로 다른 세기실근, 주어진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기실근을 갖도록 그런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자, 이런 얘기네요. 그럼 일단은 3차 방정식은 여러분들 판별식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뭘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함수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근데 이 상태로 놓고 함수로 그냥 해석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이 더 좋겠죠. 그쵸? 모르는 K가 어디에만 있으니까, 이렇게 상수항 쪽에만 있으니까 얘를 이렇게 넘겨버리는 거야, 이렇게. 다시 식을 한번 써볼까요? 어차피 우리가 풀어야 될 3차 방정식은 이렇게 생겨가지고 원래는 마이너스 K였는데 그놈을 넘겨버리는 거지, 이렇게. 이놈을 넘겨버리고 난 다음에 함수로 해석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 여기 왼쪽에 있는 귀여운 함수, 요 함수를 진짜로 뭐 할 수가 있게 돼? 그릴 수가 있어요. 왜? 모르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모르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요 함수를 한번 그려보자는 거죠. 그쵸?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렇게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 마이너스 K는 냅두고 나머지를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상 요 모르는 상수항, 요 모르는 미지수는 앞에 부호를 플러스로 맞춰주는 게 여러분들 좋아요. 마지막에 답 낼 때 부호 틀릴 수 있고 아니면 계산 좀 틀릴 수 있으니까 요걸 항상 플러스로 맞춰주는 습관을 좀 들이시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는 K라고 넣는 게 좋다는 거지. 자, 그 상태에서 왼쪽에 있는 귀여운 함수, 최고차이 플러스인 3차 함수를 그리는 거야. 최고차이 플러스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됐죠? 언제나 우리들의 관심사는 요거 쉬었다 가는 포인트, 요거거든. 요 포인트를 찾기 위해서 주어진 함수를 뭐 해볼까요? 그렇죠. 미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들의 관심사는 미분에서 0되는 쉬었다 가는 포인트니까. 따라서 주어진 함수를 미분해보면 3을 앞으로 떨구는 과정 6, 차수가 내려가네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2. 그놈을 0이라고 놓고 2차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겠네요. 6으로 가볍게 묶었을 때 얘가 다시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니까 구구단을 베자 1은 1 이렇게 위에 마이너스. 뭐 굳이 인수분해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바로 보자마자 요 앞에 있는 놈이 마이너스 1이고요. 얘가 2네요. 이렇게. 됐죠? 미분에서 0 되는 값을 찾아버렸다고.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은 뭘 구하면 돼요? 그치? y는 k라는 놈이 어떻게 생기면 된다. 그래요. y는 k가 요렇게 생기면 되겠대요. 그래야지 요놈과 요놈 뭐야? 사이에 있을 때 그때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2를 집어넣은 함수값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함수값 요거 두 개만 구하면 돼요. 그럼 2를 어디다 집어넣어야 되니? 내가 그린 함수가 얘니까 여기다 넣어야 돼요. 아시겠죠? 여기다 넣는 게 아니야. 그럼 2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2 집어넣을게요. 16에서 12를 뺀 다음에 24를 또 빼니까 이렇게 하면 4죠? 4에서 마이너스 24니까 이게 마이너스 20이 될 것이고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함수값 한번 구해보면 여기다 넣어야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리고 플러스 12가 돼가지고요. 계산을 투두둑 해버리면 이렇게 7이 되겠네요. 눈이 있으면 쳐다보세요. 요 K라는 놈은 마이너스 20보다는 커야 되고 7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선생님 같아도 됩니까? 자, 같으면 안 되겠죠? 같으면 이렇게 몇 점에서 만나게 되니까 2점에서 만나게 되니까 실근이 3개가 있다고는 말할 수 있지만 서로 다른 세기를 갖는다고 말을 못 하겠네요. 그래서 같아도 되진 않고요. 이걸 그대로 다시 써주시면 마이너스 20보다는 K가 크면 되고 7보다는 작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뭐 해주면 된다? K의 범위를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풀 수 없는 방정식을 만나면 y는 y를 붙여서 함수로 해석을 하면 된다. 그런데 모르는 미지수 K가 어디에만 있을 때, 이렇게 상수항 쪽에만 있을 때는 그놈만 넘긴다. 그놈만 넘길 때 그놈이 플러스였으면 좋겠다. 이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문제 바로 보니까 똑같아요. 4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 이 마이너스 a 때문에 어차피 풀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뭘 가졌으면 좋겠대요? 자, 중근을 가졌으면 좋겠대요. 이 중근 안에는 중근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3중근이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3중근. 뭐 4중근이 될 수 있네요. 4중근. 그러니까 근이 4개가 똑같으면 4중근, 5중근, 6중근, 7중근, 8중근 이런 것들을 다 중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상수 A 값을 구하려고 딱 했는데 어차피 풀 수가 없거든? 그러면 함수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왕 함수로 해석할 거 모르는 마이너스 A가 맞죠? 한쪽으로 다 밀려서 요놈이 A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얘를 밀어버리면 끝나네요. 그렇죠? 그럼 왼쪽에 이제 남아있는 놈은 4차식이 될 거고요. 그 4차식을 그대로 써주세요.
이렇게. 자, 썼어요. 됐지? 그런 다음에 우리는 뭐 할 거야? Y는을 붙여서 뭘로 해석을 한다? 함수로 해석을 한다. 그런 다음에 왼쪽에 있는 귀여운 4차 함수를 지금부터 그리기만 하면 되겠죠. 얘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최고창이 플러스인 4차 함수니까 W 이렇게 그려주시면 될 것이고요. 언제나 우리들의 관심사는 쉬었다가는 포인트. 이 쉬었다가는 포인트를 찾기 위해서 주어진 함수를 미분해보면 되겠죠. Y'. 4% 떨구고 차수가 내려가는 과정. 3% 떨구고 차수가 내려가는 과정. 그 다음에 2% 떨구고 차수가 내려가는 과정. 그리고 뒤에는 상수 12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얘를 우아하게 4로 묶은 다음에요. 그쵸? 3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젠장. 괜찮아. 우리한테는 필살기가 있으니까. 필살기가 있어요. 필살기가. 바로 조립제법입니다. 3차식을 인수분해할 때는 조립제법이 필요하죠. 근데 딱 보자마자 그냥 여러분들 X에다 뭐 때려박고 싶어? 1 때려박고 싶죠? 그래서 조립제법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그냥 얘가 1을 때려박았을 때 1, 짱짱 1. 둘이 그냥 내리니까 마이너스 2, 짱짱 마이너스 2. 그대로 내리니까 마3. 이렇게 둘이 하니까 마3. 이렇게. 고맙습니다. 인수분해를 위에다 쓸게요. 인수분해 어떻게 되냐면 얘가 x-1을 일단 인수로 가져야 돼요. 1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됐으니까. 그쵸? 근데 밑에 있는 놈을 그대로 써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렇게 들어갈 것이고요. 뭐 이제 더 이상 조립제법을 진행할 필요가 없죠. 2차식이니까. 구구단을 외자 3일은 3. 어디 마이너스? 위에 마이너스. 됐죠? 그러면 요 놈이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면 액마 1, 액마 3, 액풀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미분을 해서 0이 되는 값을 찾은 거죠. x값은 마이너스 1이랑 3 이렇게 뜨겠네요. 쉬었다가는 포인트 3개를 찾았으니까 이제 완벽하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마이너스 1, 1, 3 이렇게 완벽하게 그래프가 그려졌어. 근데 어머 선생님 얘는요 그치? 요 간격이 2 차이 나고요 요 간격도 2 차이가 나네요. 그렇네. 그럼 선생님 함수값도 필요 없는 것 같아. 얘는 요 간격이 2 차이 나고 요 간격이 2 차이 나니까요 얘는 엄청난 대칭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완벽한 W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요런 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만약에 이 개념을 모르면 여러분들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함수값, 3을 집어넣은 함수값 두 개를 다 일일이 다 구해야 되는데 그냥 여러분 여기가 2 차이 나고 여기가 2 차이 난다는 걸 알았잖아. 그러면 이 그래프는 완벽한 W일 것이다 라는 사실을 바로 인지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냥 마이너스 1과 3을 집어넣은 함수값이 어차피 똑같을 테니까 그냥 계산하기 쉬운 마이너스 1을 집어넣고 함수값을 하나만 구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1을 그대로 집어넣을 건데 내가 그리고 있는 함수는 얘니까 마이너스 1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1 플러스 4 마이너스 2 그 다음 마이너스 12가 되네. 그럼 계산을 퉁퉁퉁 해버리면 이게 마이너스 9가 되겠네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누구를 집어넣은 함수값도 구해야 돼? 그래 1을 집어넣은 함수값도 구해야겠죠? 1을 집어넣은 함수값은 1을 퉁퉁퉁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하면 13인데 이렇게 하면 6을 빼니까 얼마야? 그렇지 7 이렇게 들어가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누구를 더 그리기 시작해야 돼? Y는 A를 더 그리면 되겠네요. Y는 A는 이런 식으로 생겼을 텐데 무슨 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중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기거나 이런 식으로 생겨주면 여기선 몇? 중근을 2개 이렇게 가질 것이고 여기는 중근을 이렇게 하나를 갖겠죠. 이 경우도 답이고 이 경우도 답일 수 있으니까 A 값을 구하라고 했죠? 그 A 값이 될 수 있는 건 뭐랑 뭐야? 마이너스 9랑 이렇게 7이 된다 해주시면 아주 깔끔하게 답을 얻어낼 수가 있겠죠. 답은 2개겠네요. 계산을 혹시 틀렸나? 하고 슬쩍 봤더니 틀리지 않았어. 틀리지 않았죠? 그쵸?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A의 값을 2개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유제를 풀 때도 여러분들 여기 K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빠르게 함수로 해석을 해서 실근을 갖도록 해주시면 될 것이고요. 유제 2번, 유제 3번 같은 경우 풀 때도 이런 거 풀 때 여러분 좀 조심하지 않을까? 아니 이거 K를 넘겨서 마이너스 K라고 하지 마시고요. 좀 귀찮더라도 얘를 통째로 넘겨주는 게 좋아. 얘를 뭘로 유지하는 게 좋다고? 플러스 K로 유지하는 게 좋아요. 됐죠?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답을 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 다음에 필수예제 2번으로 넘어가 보자. 필수예제 2번으로 넘어가니까 점 0,A에서 곡선에 서로 다른 3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을 때 상수 A 값의 범위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일단은 요 3차 함수를 잘 보면은 얘가 이제 최고창이 플러스인 3차 함수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을 것이에요. 그쵸? 근데 이제 0,A가 어디 있는지 좀 알아야 되는데 0,A는 당연히 곡선 밖에 있겠죠. 뭐 대충 그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충 그리세요. 왜냐하면 0,A가 만약에 이 곡선 상에 있잖아. 곡선 위에. 온의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그냥 A,0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접선을 이렇게 하나를 그을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접선을
이렇게 하나를 또 그을 수 있잖아. 이건 맥시멈으로 2개밖에 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곡선상에 어떤 점이 있으면 3차 그래프에서 접선을 맥시멈으로 2개밖에 그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에서 서로 다른 3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을 때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곡선 밖에 무조건 점이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근데요, 만약에 문제에서요 이게 서로 다른 3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을 때가 아니라 서로 다른 2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을 때면, 그럼 선생님 말대로 이렇게 곡선 밖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곡선 안에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냥 대충 찍는다니까. 이 점이 곡선 위에 있다 밑에 있다는 중요하지 않아. 그치? 그냥 곡선 밖에 있건 위에 있건 무조건 밖에 찍어놓고 문제를 풀어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죠? 그냥 아무데나 찍어놓고 문제를 풀어준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여러분들은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미분에서 0 되는 값, 요 쉬었다 가는 포인트는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이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극대극소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얘한테 뭘 준다는 얘기야. 그렇지. 이렇게 접선을 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극대극소는 필요 없고 접점이 필요한 거야. 이렇게 접점. 접선을 3개 그을 수 있다? 바로 접점이 필요한 거죠. 극대극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어진 3차 함수를 보고 미분에서 0 되는 값을 찾는 친구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림을 그리고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이 접선을 3개 그을 수 있는 경우를 물어봤으니까 이 극대극소는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쵸? 이런 식으로 접선을 일반적으로 3개를 줄 수가 있네요. 이렇게. 지금 선생님 컴퓨터가 아니니까 그림을 좀 잘 못 그렸는데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3차 함수에는 접선을 이렇게 3개를 줄 수가 일단 있습니다. 그렇다고 3개를 다 그려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그냥 하나의 접선만을 생각해 주자. 그래 놓고 나서 이 점을 뭐라고 넣는 거야? t, t 3승 플러스 3t의 제곱이다. 이렇게 접점을 놔주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 점을 무슨 점이라고요?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점이라고 있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여러분들은 접점만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해주시면 3t의 제곱 플러스 6t 이렇게 미분을 통해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한 다음에 누구랑 누구만 가지고 얘네 둘만 가지고 빠르게 접선을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접선을 구해보면 y는 기울기 뭘로 스타트? 얘로 스타트 3t의 제곱 플러스 6t 이렇게. 그런 다음에 지나는 점을 가볍게 입력해 주세요. x-t 플러스 t 3승 플러스 자 3t 제곱 이렇게. 빠르게 접선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6을 벗어났으니까 이제 요 0,a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0,a를 집어넣어서 모르는 누구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거야? t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야. 그러면 좀 이쁘게 써볼까요? a라는 놈은 정리하면 마이너스 3t 3승인데 요 놈이랑 같이 마이너스 2t 3승이 이렇게 들어갈 것이고요.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6t 제곱이니까 얘랑 같이 이렇게 마이너스 3t 제곱이 들어가겠네요.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이제 이걸 풀면 되는데 어차피 이거 풀 수가 없어요. 왜? 여기는 t랑 a가 같이 섞여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t랑 a랑 섞여 있는 이 식을 보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t야 a야 이걸 일단 판단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식의 용도가 t를 구하기 위한 식이었는지 a를 구하기 위한 식이었는지를 일단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한테 이걸 물어보잖아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알아? 상수 a의 값의 범위를 물어보고 있으니 a를 구해야 됩니다 라고 대답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아니야. 우리가 지금 이 식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접점을 t, ft라고 놓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그 접선이 누구를 지난다는 사실을 0,a를 지난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지금 a를 구하는 게 아니라 접점을 구하고 있잖아요. 접점을. 지금 이 a는 모르는 미지수지 변수의 개념이 아니야. 얘를 막 움직이겠다는 그런 뜻은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식을 만났을 때 판단을 하는 거야. 모든 수학 문제는 이렇게 t와 a가 섞여 있을 때 난 지금 이 식에서 t를 구하는 걸까? a를 구하는 걸까? 얘는 뭘 구하는 거라고요? t를 구하는 거라고. 만약에 이 방정식을 풀었는데 t의 값이 3개가 나온 거야. 이 t의 값이 3개가 나온 거야. 그러면 접선을 몇 개 줄 수 있다는 뜻이야. 자, 3개 줄 수 있다는 뜻이고요. 만약에 이 방정식을 풀었더니 t가 2개가 나오겠는데 그러면 접선을 2개밖에 줄 수 없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이 방정식을 풀었는데 t의 값이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그러면 접선을 하나밖에 줄 수 없다는 뜻이야. 접점이 하나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니까. 그치? 그래가지고 요 식을 딱 보고 옆에다가 조심스럽게 써주세요. 얘는 t를 구하기 위한 t에 관한 방정식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됐니? 그리고 목표의식이 뭐라고요? 서로 다른 3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을 때 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서로 다른 접선을 3개 그을 수 있을 때 라고 했으니까 이 t에 관한 방정식을 풀었을 때 이 t가 서, 다, 세, 실 나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서로 다른 3개의 t가 나와야 접선을 3개 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바뀐 거야. 문제가 열심히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 했더니 지금부터 우리는 이 3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t에 관한 3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그런 t가 서로 다른 세이실근에 갖도록 할 조건을 다시 구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또 이 3차 방정식을 풀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어차피 a를 모르니까 못 풀잖아. 그래서 y는을 붙여서 함수로 또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귀여운 마이너스, 최고차항이 마이너스인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그리세요. 됐죠? 언제나 우리들의 관심사는 요거 쉬었다 가는 포인트입니다. 이 쉬었다 가는 포인트를 찾기 위해서 이제 얘를 그리기로 마음먹었으니 얘를 미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y'을 구해보시면 마이너스 6t 제곱 마이너스 6t가 되겠네요. 이렇게 됐나요? 요 놈이 이제 미분해서 0 되는 값 요거 찾아가지고 쉬었다 가는 포인트를 찾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보자마자 t가 뭐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0이랑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가 0인 거야. 이렇게 됐지? 그럼 재빨리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함수값 구해보시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얼마인가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 되죠. 난 지금 이걸 그리고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네요. 됐죠? 우연의 일치입니다. 0을 집어넣은 함수값을 구해봤더니 0이네요. 정말 우연의 일치입니다. 됐죠? 자, 그 상태에서 누구만 더 그리면 돼? y는 a라는 귀여운 상수함수만 더 그리면 되죠? 자, 그림을 그렸을 때 서로 다른 세이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실점에서 만나도록 y는 a를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됐죠? 그럼 눈이 있으면 쳐다보세요. y는 a라는 놈이 누구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최종적인 a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다라는 아주 깔끔한 a의 범위가 나오네요. 됐죠? 둘이 같으면 안 됩니다. 둘이 같아버리면 이렇게 t의 값이 2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접선을 2개밖에 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애들이 많이 힘들어해요. 학생들이. 왜냐하면은 나 지금 문제를 막 풀고 있었는데 또 그 문제 안에 내가 해결해야 될 또 다른 어떤 방정식이 또 나오면 그때부터 당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당황을 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이 방금 여기서 말했던 거 과연 얘가 a를 구하는 식인지 t를 구하는 식인지에 대한 어떤 길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길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수학 문제를 풀 때마다 이런 개념들이 나오면 이 옆에다가 반드시 내가 하고자 하는 길을 잃지 않도록 가고자 하는 길을 잃지 않도록 이렇게 써주는 게 절대 나쁜 게 아니야. 아시겠죠? 난 지금 t에 관한 방정식을 풀고 있다. t가 3개, 서로 다른 3개가 나와야 되는구나. 자꾸 한국말로 여러분들이 조져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구에서 누굴 빼래요? 0에서 마이너스 1을 빼니까 답은 얼마야? 1!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문제. 오른쪽 문제가 없네요. 어디 갔을까? 오른쪽 문제야. 없네요. 왜 없을까? 지금 오른쪽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서 선생님이 굉장히 당황했는데 혹시 조교 선생님이 실수로 이걸 빠뜨렸을 수도 있는가 봐. 그래갖고 밑에 걸 한번 슬쩍 볼게요. 슬쩍 보겠습니다. 그렇네요. 지금 뭔가 이렇게 빠졌다는 느낌, 강한 느낌 듭니다. 그쵸? 난 지금 여러분 책이 없어가지고 속상하네요. 그래요. 뭐 어차피 다 같은 내용이니까 밑에 있는 2개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그 다음에 필수예제 3번 한번 보자. 필수예제 3번을 보니까 방정식의 근해보호. 방정식의 근해보호라는 타이틀을 딱 걸어놓고요. 방정식이 서로 다른 2개의 양의 근과 1개의 음의 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는 이렇게 줬어요. 자, 이걸 풀 때도 우리 지금까지 했던 거랑 똑같이 하면 돼요. 똑같이. 어차피 이 방정식은 못 풀어. 누구 때문에? K 때문에 못 풀어요. 근데 K가 지금 어디에만 있죠? 이렇게 상수항 쪽에만 있으니까 K만 놔두고 나머지를 다 밀어버리세요. 밀어버리면 마이너스 X 3승 그리고 플러스 2X제곱 그리고 플러스 4X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됐죠? 똑같아. 하는 방법은. Y는을 붙여서 뭘로 해석할 거예요? 함수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귀여운 3차 함수 오른쪽에 있는 귀여운 3차 함수를 여러분들이 그리면 되니까 최고차항 마이너스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언제나 우리들 관심사는 쉬었다 가는 포인트니까 이 쉬었다 가는 포인트를 찾기 위해서 주어진 함수를 미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분 시작. Y'은 3 앞으로 떨구고 차수가 내려가는 거죠.
2 앞으로 떨구고 차수가 내려가는 과정. 그리고 플러스 4.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자, 그 상태에서 미분 끝났죠? 미분 끝났죠? 이제 이거 뭐 하면 돼요? 그치? 인수분해하면 되니까 힘드네. 마이너스로 끄집어낸 다음에 인수분해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치? 앞에 최고 차인 개수가 마이너스인 게 좀 싫으니까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9구단을 빼자. 3일은 3. 2는 2. 둘 중 하나에 마이너스를 줘야 되는데 마사를 만들고 싶으니까 이렇게 6이 되는 쪽, 이쪽에다가 마이너스를 이렇게 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0 되는 값이 마이너스 3분의 2랑 2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3분의 1을 조심스럽게 써주시고요. 여기다가 2를 조심스럽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원래 수학 문제 풀 때 있잖아. X축이랑 Y축 거의 안 그리지. 근데 지금 이 경우에는 그냥 신났다고 Y는 K를 여기다가 그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이라는 개념, 즉 양이라는 개념이 여기 딱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한 개의 음이라는 개념, 근이 음의 개념이 들어간단 말이야. 양근과 음근의 개념이 들어가. 그럼 양근이라는 것은 X값이 플러스라는 얘기고요. 음근이라는 것은 X값이 마이너스라는 얘기니까 기준이 되는 누가 필요한 거야? Y축이 필요한 거야. 이 Y축을 기준으로 이쪽에 있으면 여러분들 X가 플러스인 거고, 이 Y축을 기준으로 이쪽에 있으면 X가 마이너스인 거니까 지금 Y축이 필요하거든? 그럼 지금 Y축을 안 그렸잖아. 선생님, Y축을 먼저 그리고 하셔야죠. 아니, 그게 아니라 Y축을 원래 안 그린다니까. 원래 문제를 풀 때 Y축을 안 그려요. 근데 지금 얘는 Y축이 필요한 거잖아. Y축을 만들면 되지, 여기서.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2고 여기가 2니까 Y축 정확히 어디 있겠니? 이 사이 어디쯤에 있겠죠, 이렇게 Y축을. 그려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죠. 됐죠? 그런데 보통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수항만 이렇게 남기고 나머지를 밀게 되면, 그쵸? 반드시 여기엔 상수항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없죠? 없다 보니까 이 주어진 함수는 반드시 누구를 지나게 돼? 0,0을 지나게 된단 말이야. 근데 0,0은 Y축 선상에 있고 얘가 지난다니까 0,0을. 그러니까 여기에 정확히 X축의 위치까지도 바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0,0을 찍고 거기서 뭘 만든다? 십자가를 만든다. 그러면 X축이랑 Y축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치? 지금도 같은 원리예요. X축, Y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0,0의 위치를 정확히 찍기만 하면 그때부터 X축이랑 Y축을 그려낼 수가 있어요. 됐죠? 지금부터 X축, Y축을 그렸으니까 신나게 누구를 더 그리면 돼? Y는 K를 더 그리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아무렇게나 그리면 안 되고 양의 근을 2개를 가져야 되고 음의 근을 하나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겨야겠네요. 이렇게 생겨 먹어야 이렇게 양의 근이라는 것은 Y보다 오른쪽에 있는 근을 말하는 거고 2개가 생길 것이고 음의 근은 이렇게 Y축보다 왼쪽에 있는 이렇게 근이 하나가 생기겠네요. 그럼 요 밑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니? 음의 근을 2개 갖고, 자, 밑에 있으니까 음의 근을 갖는 게 아니야. Y축을 기준으로 왼쪽에 근이 생기니까 음의 근이고 Y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생기니까 양의 근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밑에 있어 버리면 음의 근 2개, 양의 근 하나를 갖게 되니까 밑에는 안 되고요. 자, 위에 있어야겠죠. 그리고 여기 있으면 선생님이 어떻게 되나요? 여기 있으면 음근 하나와 양근 하나와 0을 갖는 거야. 양의 근을 2개 갖는 게 아니야. 0은 양도 아니고 음도 아니니까. 그래서 답은 이 K라는 놈이 X축의 또 다른 이름 Y는 0보다는 이렇게 커주면 될 것이고요. 그쵸? 요 값은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네. 그치? 내가 원하는 근 요거. 요 값만 계산해주면 되니까 2를 그대로 집어넣은 값을 계산만 해주면 되겠죠. 2를 집어넣은 값은 어디다 넣어야 돼? 여기다 넣어야겠지? 난 지금 이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거니까. 2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플러스 2 집어넣으니까 8이네요. 2 9 5. 2 집어넣으면 여전히 8이죠. 그래서 얘가 출력하는 값이 이렇게 8이 될 것이고 이제 나는 K의 범위가 8보다는 작고 0보다는 크다. 이렇다 할 수 있어요. 됐죠? 그럼 K의 범위가 0과 8 사이에 있으니까 이 안에 있는 정수는 그냥 셀 수 있네요. 1, 2, 3, 4, 5, 6, 7. 몇 개? 7개. 따라서 답은 7개.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깔끔하네요. 됐나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간단한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3차 방정식 또는 4차 방정식이 근을 가질 조건 이런 것들을 좀 구해봅니다. 아시겠죠? 어떤 특별한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적당히 식을 잘 이양을 한 다음에 함수로 해석하고 함수로 해석해서 열심히 변화를 시켜보면 깔끔하게 답을 낼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밑에 있는 유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선생님 또 잠깐 쉬었다가 또 일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필수예제 4번 왼쪽 문제 한번 볼게요. 3번이 없더라고. 그 왼쪽 문제의 개념이 아니더라고. 좀 실수를 했으니까 나 혼자 힘들었어요. 당황했고
필수에서 4번 한번 보자. 자, 왼쪽 문제 보니까 fx는 다음과 같이 생겼다.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제한된 조건을 줬네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곳에서, 그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2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a의 최소값은 이렇게 구하래. 그럼 자,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방정식의 개념이 아니라 부등식의 개념이네요. 요놈의 값이, 그렇지. 요놈의 값이 fx가 뭐보다? 그렇죠. 2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걸 풀란 얘기죠. 근데 이걸 풀긴 푸는데 이게 항상 성립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어디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 얘가 항상 성립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어차피 이 부등식은 풀 수가 없으니까 a만 납두고 나머지를 미는 거야. a만 납두고 나머지를 밀어요. 이렇게. 됐죠? 부호를 틀리지 않기 위해서는 a만 납두고 나머지를 밀어서 a가 플러스인 상태가 좋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그대로 얘를 밀어버리면 마이너스 2x의 3승 그리고 플러스 6x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2가 되는 아주 아름다운 상황. 그럼 당연히 y는 y를 붙여서 뭘로 해석을 해야 돼? 함수로 해석을 해야겠죠.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이번에 마이너스인 3차 함수를 여러분들이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인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언제나 우리들의 관심사는 요거 쉬었다 가는 포인트 요거 찾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주어진 함수를 미분 한번 해볼게요. y'은 3을 앞으로 떨구고 차수가 내려가는 과정을 쓰고요. 2를 앞으로 떨구고 차수가 내려가는 과정을 쓰고요.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네요. 상수항은 미분하면 0이니까 끝. 그럼 미분에서 0 되는 값을 구해봤더니 얘가 누구랑 누가 나왔어요? 그렇죠. 0이랑 이렇게 2가 나온다는 사실을 빠르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 보지 말고 어디만 보래요? 그래요. 0보다 크거나 같고 여기만 보라고 했습니다. 자, 이쪽은 보는 게 아니야. 이쪽은 보는 게 아니야. 그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누구보다 a보다 작거나 같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얘가 이 그래프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어떤 a를 만들던 뚫고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부등식을 성립시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 전제 조건을 준 거야.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만 생각하세요. 자, 이렇게 그래프를 딱 구간을 세팅하고 놨더니만 이제는 그릴 수 있어. 당당하게 누구를? 그렇지. y는 a를 이제 그릴 수가 있단 말이야. 이쪽 부분이 없으니까. 그쵸? 얘가 항상 얘보다 위에 있거나 같다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끝난 것 같아. 누구만 필요해? 2를 집어넣은 함수값 요것만 필요하죠. 요걸 구하기 위해서 2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내가 그리고 있는 함수는 얘라는 거죠. 그래서 2를 그대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6 플러스 4, 6에 24 그리고 플러스 2 요렇게 들어가겠죠. 그럼 26에서 16을 빼니까 답은 얼마야? 10 요렇게 들어가겠죠. 그쵸? 그럼 이제 10보다 a가 뭐 하면 돼? 크면 되죠. 근데 여기 뭐 해도 된다고 돼 있어? 같아도 된다고 돼 있으니까 둘이 같아도 이 함수가 a보다는 항상 밑에 있거나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부등식을 해결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a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은 얼마다? 그렇지. 10이다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오른쪽에 있는 문제 보자. x가 2보다 클 때 역시 안전장치 어떤 구간을 세팅을 딱 해놨네요. 그랬을 때 주어진 3차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a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자, 똑같은 문제네. 똑같은 문제야. a를 몰라서 부등식을 풀 수 없으니까 a만 납두고 나머지를 미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x의 3승 그리고 플러스 3x의 제곱 이런 식으로 부등식을 만들 수가 있고요. 당연히 y는 y는을 붙여서 뭘로 해석을 한다? 함수로 해석을 한다. 이렇게. 그럼 자, 이제 오른쪽에 있는 함수 최고차항이 마이너스인 3차 함수를 그리시면 되겠죠. 이렇게. 언제나 우리들의 관심사는 쉬었다 가는 포인트니까 이 쉬었다 가는 포인트를 찾기 위해서 주어진 함수를 미분하면 되겠네요. y 프라임은 3 앞으로 떨구고 차수가 내려가는 과정 그리고 6x 됐죠? 그럼 요 놈을 0이라고 놓고 쉬었다 가는 포인트를 찾아보시면요 0이랑 2가 나오네요. 이렇게 됐죠? 암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는 뭐 여러분 암산할 수 있잖아요. 이게 실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이 정도 암산을 선생님이 허락해 줄게요. 근데 다 보지 말고 어디만 보라고 했냐면 x가 2보다 큰 쪽만 보라고 했으니까 이건 역시 썰렁한 문제네요. 여기다가 빵꾸를 그대로 뚫어주시고요. 그쵸? 그리고 여기만 보겠다는 얘기죠. 정말 썰렁한 함수가 그려졌네요. 됐나요? 이제 누구를 더 그리면 돼? y는 a라는 귀여운 상수함수만 더 그리면 되는데 그쵸? 여기 위에 y는 a가 있다 이러면 되겠네요. 됐죠? 그럼 일단은 여러분 여기 빵꾸를 뚫어놨지만 이 함수값이 필요하긴 합니다. 2를 집어넣은 함수값 한번 구해볼까요?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플러스 12 그래서 얘가 4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가 있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눈가리가 있으면 쳐다보세요. a가 얘보다 위에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크면 돼. 근데 이때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두 놈이 같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야. 근데 선생님 여기에 빵꾸가 뚫려 있으니까 절대로 같을 수가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 착각이고.
이거 같을 수가 있니 없니? 있죠. 이 둘이 같다고 놓고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다시 그려보면 여기에 이제 y는 a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가 이렇게 뚫려 있다 보니까 항상 노란색의 그래프는 빨간색의 그래프보다 뭐야? 밑에 있겠죠? 그래서 둘은 실제로 뭐 할 수도 있는 거야? 같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뚫려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부등식은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라고 말하는 건 굉장한 오만이죠. 오만? 잘못된 판단이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같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항상 마지막에 따지는 습관을 좀 들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A의 범위를 구하면 A는 뭐보다? 4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옵니다. 됐죠? 자, 밑에 있는 유제도 똑같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근데 그 문제가 여기는 없네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말고 다른 이제 문제집을 풀다 보면 가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xx로 똑같은 것이 아니라 x1, x2 이런 문제가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같은 x를 사용하지 않고 서로 다른 x를 사용했을 때도 같은 x를 써도 되는데 다른 x를 사용했을 때도 성립해야 된다. 그런 문제가 나오면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얘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이 얘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풀어야 되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0부터 2까지 그래프를 동시에 그리지 않고요. 따로 그래프를 그려서 가질 수 있는 최대 최소를 다 구하고 가질 수 있는 최대 최소를 다 구해서 그렇게 비교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이거에 관련된 유제가 여기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설명을 한 거야. 근데 얘처럼 지금 XX, 같은 X를 쓰겠다는 얘기거든. 이렇게 같은 X를 쓸 때는 이 부등식을 푼다는 얘기가 이걸 푼다는 얘기고, 그쵸? 모르는 게 A 여기만 있으니까 얘를 요렇게 넘겨가지고 어떤 식이 크거나 같다 뭐보다 A보다 요렇게 그냥 깔끔하게 풀어주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아까처럼 요렇게 X1, X2 요렇게 아래 첨자를 주거나 아니면 완전히 이렇게 다른 문자를 줘서 여러분 좀 더 편하게 문제를 줄 수도 있거든. 요렇게 다른 문자를 완전히 주거나 이런 경우에는 얘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이 얘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놓고 풀어줘야 된다는 거 여러분 참고를 좀 해주세요. 여기 유제가 없어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필수예제 5번이 나오네요. 이제 필수예제 5번부터는 그냥 뭐야? 그치. 개념 시간에 설명했던 그 더러운 거 있잖아, 그거. 물리적인 표현. 속도와 가속도 이야기, 위치와 속도와 가속도 이야기. 그런 얘기들을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굉장히 쉽다.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문제에서 위치를 줍니다. 위치를 주겠다는 건 물체의 움직임을 완전히 여러분한테 공개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위치를 줬을 때 당연히 그리면 돼요. 최고차항이 마이너스인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립니다. 이게 위치 그래프예요. 위치 그래프를 그리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1, 2, 3, 4번 물론 계산을 해야겠지만 이 1, 2, 3, 4번이 뭘 의미하고 뭘 구해야 될지를 좀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치를 무조건 그려야 돼요. 그럼 위치를 그리겠다는 얘기는 최고차항이 마이너스인 3차 함수를 그리겠다는 얘기고 언제나 우리들의 관심사는 요거 쉬었다가라는 포인트 얘네들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주어진 위치 함수를 미분을 합니다. 그럼 이제 물리적으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속도라고 부르겠죠. 속도는 이렇게. 근데 미분에서 0 되는 값을 찾기 위해서 미분을 해보면 차수를 조금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면 얘가 이제 6t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제 얘를 0이라고 놓고 여러분들이 쉬었다 가는 포인트를 찾아주면 돼요.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쉽다. 0부터 어디까지? 2까지 이렇게 쉬었다 가는 포인트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요 얘기는 개념 때 설명을 안 한 것 같아. 항상 이제 시간에 대한 어떤 t에 대한 함수가 나오면요. t가 음수인 곳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음수인 곳은 고려하지 않아. 만약에 그러니까 과거까지 고려를 해버리면 이 문제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공을 하나 들고 공을 하늘 위로 쫙 던질 거야. 그런데 미래를 생각해야 되는데 과거를 생각하면 이 공이 옮겨지는 과정, 아니 심지어 이 공이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이 과정부터 다 생각하겠다고? 그럼 대체 어디서부터 생각을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 공을 가지고 와서 내가 들고 있을 때 그때 이후부터 생각을 하겠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항상 과거를 고려하지 않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속도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안전장치를 걸어줘요. 이렇게 t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안전장치를 걸어주는데 만약에 이걸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당연히 얘가 위치와 속도와 가속도에 관련된 개념, 시간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미래만을 고려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t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여기다가 색칠을 빡 한 다음에 여기만 보겠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펼쳐질 미래, 과거 따위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나요? 선생님이 위치 그래프를 그렸는데 이 위치 그래프가 이거죠.
물체의 움직임을 완전히 여러분께 공개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물체 자체가 현재 여기에 있었거든? 근데 얘가 산을 타고 올라가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선생님 대가리만 보시라고요.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야. 그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펼쳐놓은 거지. 그치? 물체의 움직임을 1차원적인 운동으로 봐야 됩니다. 올라왔다 내려옵니다. 됐죠? 아니면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아무튼간 X축을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얘는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가는 걸 지금 이렇게 뒤집어서 그러는 것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아무튼 좋아요. 자, T가 3일 때 속도를 구하세요. 와, 문제는 정말 썰렁하네요. T가 3일 때 속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속도 구해놓은 요 그래프, 프라임 그래프에다가 3을 그대로 넣으면 되겠죠. 자, 3 집어넣으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27에다가 18을 더하니까 마이너스 9네요. 속도는 마이너스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뒤로 가고 있다는 얘기야. 실제로 3이 어디쯤에 있냐면 한 이쯤에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 즉 반대로 왼쪽으로 가고 있죠. 그럼 뒤로 간다는 뜻이니까 얘가 속도가 마이너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9인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T가 4일 때 이번에 뭘 구하래요? 자, 속력을 구하래요. T가 4일 때의 속력을 구하라는 얘기는 이 속력이라는 게 뭐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 그렇지. 속도의 크기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속도의 크기라는 것은 속도가 만약에 마이너스 9였다. 그러면 속도의 크기, 즉 그놈의 절대값은 9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속도의 크기는 그냥 속도의 크기는 속력을 그냥 양수화시켜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T가 4일 때의 속력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T가 4일 때의 속도를 먼저 구해야겠죠? 속도는 이미 구해놨으니까 여기다가 4 집어넣으면 됩니다. 4 그대로 집어넣으니까 얼마야? 4, 4, 16. 16이랑 얘랑 하니까 굉장히 힘드네요. 마이너스 48. 그래서 4, 6에 24. 그러니까 속도는 마이너스 24야. 속도는 마이너스 24. 실제로 4에서의 기울기는 음의 값이네요. 그쵸? 그때 속도의 크기를 물어봤으니까 요놈에다가 무슨 화 시켜주면 돼? 양수화 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놈에 양수화를 시켜주니까 24가 된다는 아주 귀여운 값이 나오네요. 이렇게. 됐죠? 이번에는 T가 5일 때 가속도를 구하래요. 가속도를. 가속도라는 것은 속도를 한 번 더 뭐 해주면 된다고요?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해주면 되네요. 근데 속도가 지금 FT니까 그놈을 F'T니까 요놈을 한 번 더 미분해주면 되네요. F'T는 여기 있었고 그놈을 한 번 더 미분해주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6T 플러스 6이 되겠죠. 그쵸? 그때 5일 때의 가속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조심스럽게 5를 쿡 집어넣어주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30이 되고 6을 더하니까 얘가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24 이렇게 되겠네요. 문제에서 가속도를 진짜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4가 되는 겁니다. 가속도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건 나중에 이제 뒤에 그래프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냥 가속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4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의 가속도를 구하세요.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게 뭐죠? 이 물체는 올라왔다 내려간다. 다른 말로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그럼 오른쪽으로 간 다음에 멈췄다가 다시 왼쪽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이 바로 뭐다? 바로 이다. T가 2일 때. 그때 운동 방향을 바꾸겠네요. 그렇죠? 그럼 운동 방향을 바꾸는 그 순간, 이 순간이 T가 2일 때의 상황이고, 그때 문제에서 가속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구해놓은 가속도에다가 그대로 2를 박아버리면 끝나죠. 답은 마이너스 12에다가 6 더하니까 답은 얼마야? 마이너스 6이네요. 그래서 네 번째, 4번 답은 마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그 순간 가속도를 구하는 게 아니라 가속도의 크기를 물어보면 그러면 무조건 양수화시켜서 마지막에 답을 출력해주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속도의 크기를 구하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속도를 먼저 구해야 돼.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라고 해도 먼저 가속도를 구한 다음에 크기는 양수화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깔끔하게 1번부터 4번까지 답을 냈죠. 사실 이 그래프를 그리는 게 이 문제에서는 필요가 없어. 하지만 그려야 돼. 아시겠나요? 우리가 지금 정답에 노예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개념을 인지하셔야죠. 자, 그래놓고 나서 밑에 있는 유제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물체의 위치를 일단 공개해줘요. 공개가 된 물체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잘 보고 나머지 것들을 다 해결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필수 이제 6번 한번 보자. 수직선 위의 운동. 이번에 활용을 한번 해보겠대요.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인다는 건 이제 1차원적인 운동을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선생님은 1차원적인 운동을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쉽더라고. 올라갔다 내려온다는 개념으로. 왜냐면 그래프 자체를 이런 식으로 그릴 테니까. 그쵸?
그럼 수직선 자체를 이제 여러분들 Y축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물체가 올라오고 내려오고 올라오고 내려오고 이러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두 점이 있대요. 근데 P라는 점과 Q라는 점에 시각 T에서의 좌표. 자, 좌표라는 것은 그냥 위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위치 자체가 다른 것 같다. 즉, PQ의 위치를 주고 시작한 거야. PQ의 위치를 주고 시작한 거야. 그랬을 때 다음 중 두 점 PQ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아니, P가 앞으로 가면 Q는 뒤로 간다는 얘기죠. P의 속도가, 오케이? 플러스 앞으로 가면 요 놈의 속도는 뭐 한다는 얘기야? 그렇지. 이건 마이너스라는 얘기예요. 괜찮아? 다른 원리로. 요 놈의 속도가 이번에 뭐가 되면? 마이너스가 되면 요 놈의 속도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P가 앞으로 가면 Q는 들어간다는 얘기야. 반대로 P가 뒤로 가면 Q는 앞으로 간다는 얘기야. P가 위로 가면 Q는 내려간다는 얘기야. P가 내려가면 Q는 올라간다는 얘기죠. 운동 방향이 반대라는 얘기는 속도의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수학에서 속도의 부호가 다르다, 두 놈의 부호가 다르다, 얘가 플러스일 때 얘가 마이너스다 한번 풀어주시고, 얘가 마이너스일 때 얘가 플러스이다 한번 풀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돼. 근데 그렇게 하면 문제를 두 번 풀어야 되니까 수학에서 얘를 이렇게 부르죠. 이게 풀이고 얘가 마일 때, 그리고 얘가 마일 때 얘가 풀이다. 이걸 한꺼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 속도를, 두 놈을 곱했을 때 0보다 작다 이렇게 불러줍니다. 됐죠? 얘가 플러스면 얘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반대로 얘가 마이너스면 얘가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수학적으로 한 방에 풀 수 있는 부등식을 이용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가끔 물어보는 애들이 있어요. 정말 생뚱맞은 문제인데, 요거 같으면 안 돼요, 선생님? 아니, 같으면 안 돼요. 이게 같으면 둘 중에 하나가 0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속도가 0이라는 것은 얘가 멈춘다는 얘기죠. 운동 방향이 없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여기다가 0을 절대로 갖다를 붙이면 안 된다. 가끔 물어봐요, 가끔. 헷갈리는 사람이 있는데 한번 해보면 됩니다. 속도가 0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돼. 한 번만 되새김질을 해보면 돼요. 아시겠죠? 지금 이 문제는 속도 두 놈을 곱했을 때 뭐보다? 0보다 작다. 이것만 풀어주면 되겠네요. 그럼 속도를 구해야 되니까 문제에서 준 이 위치를 그대로 미분해주면 되겠네요. 자, 미분 시작. 2t마4 곱하기 요 놈도 똑같이 미분 한번 해볼게요. 미분하면 얼마? 2t마8. 그 두 놈을 곱한 게 뭐보다 작다? 0보다 작다. 이걸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걸 또 무식하게 전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2차 부등식 푸는 거야. 이미 인수분해가 되어 있어. 그러면 얘 0 되는 값이랑 얘 0 되는 값을 빠르게 생각해주면 되겠죠? 얘 0 되는 값은 얼마다? 2다. 얘 0 되는 값은 얼마다? 4다. 이렇게. 작다 쪽에 2차 부등식이 있으니까 사이에다가 누굴 써주면 된다. 그렇지. 자, t를 써주면 된다. 이렇게. 그래서 문제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시각, 바로 2초부터 4초 사이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t의 범위를 구하고 집에 가시면 돼요. 물론 여러분들 요거 풀어도 됩니다. 얘가 플러스일 때 얘는 마이너스예요. 얘가 마이너스일 때 얘는 플러스예요. 두 놈을 각각 구해서 두 놈을 합쳐버리면 답을 또 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의 이제 6번. 필수의 6번 오른쪽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수직선 위를 원점을 출발한 어떤 점P가 있다. 동점이라는 것은 이동한다는 뜻입니다. 움직이는 점을 말하는 거야. 이번엔 문제에서 속도 그래프를 줬어요. 속도 그래프를. 지금까지는 다 뭘 줬는데, 위치를 줘서 이 물체의 움직임을 완전히 여러분께 공개를 해버렸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속도를 줬단 말이지. 그럼 우리가 속도를 주면 속도 그래프를 만났을 때 해야 될 일이 딱 하나야.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요것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속도가 마이너스라고요. 원래 물체는 뒤로 간다는 뜻이야. 속도가 플러스라고요. 원래 물체는 앞으로 간다는 뜻이야. 속도가 마이너스라고요. 원래 물체는 뒤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물체의 움직임은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간다는 뜻이야. 아니면 아래로 내려갑니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내려갑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그럼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간다. 그 물체의 움직임을 다음과 같이 속도 그래프로 표현을 해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직선 위에 원점을 출발한 동점 P의 시각 T에 대해서 속도 그래프를 주고 이제 문제에서 옳은 것을 찾아보세요. 그림을 또 역시 여기다가 그려놨네요. 정말 멋진 친구네요. 마풀마. 원래 함수는 감증감. 물체의 움직임은 뒤로 간다, 앞으로 간다, 뒤로 간다. 됐어요. 가보자. 기억 1번. T가 B일 때 가속도는 0이다. 자, 이게 속도 그래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속도는 뭐야? 이 속도를 미분한 거죠?
여기서 말하는 가속도는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해서 가속도를 맞는 거잖아.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는 프라임을 말하겠죠. 프라임. 이 그래프에서의 기울기가 바로 가속도가 되는 거야. 그러면 B에서의 기울기는 0이네요. 그쵸? 0이다. 참입니다. 그 다음에 2번. T는 C일 때 가속도는 양의 값이다. 역시 마찬가지로 가속도를 물어보고 있는데 그 가속도는 V라는 그래프의 프라임 값이기 때문에 여기 C에서 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접선을 만들어 보면 오른손을 들고 있으니까 플러스 값을 갖겠죠? 그래서 가속도는 양의 값이다. 요것도 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T가 D와 E 사이에 있을 때 D와 E 사이, 여기가 D예요. 그리고 여기가 E입니다. 여기가 E. 자, 요 부분을 얘기하겠죠? 자, 이때 속도가 증가한다. 여러분 눈 있어요? 눈으로 쳐다보세요. 속도가 점점 뭐 하고 있니? 크고 있죠? 그래서 속도는 증가한다. 참이고요. 그 다음에 T는 F일 때 운동 방향을 바꾼다? T가 F일 때 어디야? 여긴가요? 여기서 운동 방향을 지금 바꾸고 있니? 그렇잖아. 올라갔다 내려오고 있잖아. 아니라니까. 이거 속도 그래프라니까. 이거 위치 그래프가 아니에요. F에서는 운동 방향을 바꾸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뭐만 하고 있다고요? 플러스 앞으로만 가고 있다고. 그래서 운동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앞으로 가던 거 계속 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5번. 5번은 0부터 I 끝까지 다 보는 거야. 그때 운동 방향을 몇 번 바꾼다? 2번 바꾼다. 아까 이야기했죠? 얘는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가고 있으니까 요 부분, 그리고 요 부분에서 운동 방향이 바뀌네요. 이렇게. 됐죠? 2번 바뀌니까 운동 방향을 2번 바꾼다. 이것도 참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프라임 함수를 줬을 때 여러분들 프라임 함수를 줬을 때 마풀마 이거 하잖아. 그럼 똑같은 얘기야. 속도 그래프를 주면 무조건 부호를 먼저 결정해 놓고 물체의 움직임을 한번 한국말로 되새김질하는 거야.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렇게. 그래 놓으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굉장히 부담감 없이 풀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밑에 있는 유제도 이제 움직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한번 풀어보시고요. 선생님은 또 잠깐 쉬었다가 또 진행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밑에 있는 유제를 풀면서 조금 쉬세요. 아시겠죠? 자, 이번엔 필수 예제 7번이에요. 위로 던진 물체다. 이렇게 돼 있네. 지면으로부터 45m의 높이에서 40m/s의 속도로 돌을 똑바로 위로 향하여 던졌을 때, 아이고, T쪽 돌의 높이를 H라고 한다. 이래놓고 나서 이 H라는 놈을 그냥 식으로 줬어요. 그러니까 물체를 위로 쭉 던진 거야. 그치? 그랬을 때 요런 물체의 높이 자체를 그냥 줘버렸지. 이 높이가 바로 여러분들 위치예요. 위치. 물체의 움직임을 여러분한테 공개를 해버렸다. 그쵸? 그럼 그리면 되잖아요. 그쵸? 앞대가리가 마이너스인 이차함수 그리면 아주 귀엽게 요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됐죠? 언제나 우리들의 관심사는 요건데 요거 꼭지점의 좌표. 근데 얘가 지금 2차 함수라 가지고요, 여러분들 굳이 미분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b, 그러니까 얼마? 4. 그렇죠? 아니면 여러분들 미분해도 됩니다. 미분하면 마이너스 10t랑 40 더해서 0 돼야 되니까 얘가 4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근데 항상 여러분들 시간에 대한 개념이 나오면 앞으로 펼쳐질 뭐만 본다? 그렇지, 미래만 본다. 그래가지고 이쪽은 보지 않고요, 이쪽만 지금부터 보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물체를 위로 팍 던진 거야. 내려가겠죠. 얘는 지금 이렇게 지금 포물선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올라왔다 내려오고 있는데 그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펼쳐놓은 것 뿐이야. 됐죠? 자, 그랬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자, 첫 번째 문제. T는 2일 때 돌의 속도랑 가속도를 구하여라. 속도랑 가속도를 구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속도를 먼저 구해 놓을게요. 속도는 주어진 위치 함수를 미분하면 되니까 이거 먼저 쓸게. 마이너스 10t 플러스 40 이렇게 들어갈 것이고요. 가속도는 보통 A라고 쓰는데 이렇게 AT라는 가속도는 이걸 한 번 더 미분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자, 이제 T가 2일 때의 속도를 물어봤죠. T가 2일 때의 속도는 여기다가 그냥 2를 박아버리면 되니까 얼마야? 그렇지, 20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가속도를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다가 박고 싶어도 박을 수가 없어. 이게 상수함수니까. 그래서 가속도는 바로 마이너스 10이 되겠네요.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이 돌이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지금 눈이 있으면 쳐다보세요, 여러분. 이 돌을 던졌는데 올라왔다 내려오고 있네.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가 언제야? 바로 이때죠. 이때가 최고 높이 되겠습니다. 최고 높이. 걸린 시간과 그때의 높이를 구하래요. 얼마큼 걸렸어? 4초 걸렸잖아요. 그래서 이때 걸린 시간은 바로 4초.
됐지? 그리고 그때의 높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높이 구하면 되는데 눈가리가 있으면 그냥 쳐다보세요. 4를 집어넣은 함수값이 바로 최고 높이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4를 넣습니다. 끔찍한 작업이네요. 45. 4 집어넣으면 얼마야? 160. 4 집어넣으면 얼마야? 90. 잘했어요. 됐죠?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답을 낼 수 있습니다. 160에서 90 빼니까 현재까지 70. 70에다가 45를 더하니까 답은 얼마야? 115. 우와. 아니, 대단한, 이거 기계로 던졌겠죠? 똑바로 물체를 위로 하늘로 던져서 115m를 올린다고요? 이거 기계도 못할 것 같은데? 기계는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돌 무시하면 안 되죠? 장난 아니다. 이건 사람이 던질 수 없죠. 자, 아무튼간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높이를 구하여라. 바로 115. 115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돌에 땅이 떨어질 때, 115 써놓을게요. 답을 못 찾는 귀여운 친구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이 돌이 땅에 떨어질 때, 땅에 떨어져? 그쵸. 얘가 땅을 뚫고 막 핵폭탄처럼 내려가는 게 아니라 언젠간 누구랑 만나겠니? 그렇지. 지면이랑 만나겠죠. 지면이랑 만날 때가 언제냐면 이때겠네요. 그쵸? 이때. 왜냐하면 요때의 값이 지금 45기 때문에 얘가 지면에서부터 되게 높은 곳에서 물체를 던진 거야. 던져서 뻥 떨어진 거죠. 그렇죠? 요때의 상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3번에서. 요때의 상황은 정말 말 그대로 높이가 얼마일 때 0일 때의 상황을 물어보는 거니까 요 놈을 뭐라고 놓고 0이라고 놓고 한번 방정식을 풀어야겠네요. 그럼 구구단을 외워야 되는데 약간 거꾸로 외워야 되네. 끔찍하게. 구구단을 외자. 5일은 5. 얘는 구구단을 외쳐서 40이 나와야 되니까. 그냥 45랑 1이네요. 됐죠? 45랑 1입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에다가 마이너스를 줘가지고 40을 적당히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주면 되겠죠? 됐죠? 그러면 t의 값이 9와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얼마겠니? t가 9일 때겠죠. 과거 따위는 관심 없다. 앞으로 펼쳐질 미래만 생각할 거다. 그래가지고 떨어질 때 그때의 상황이 t가 얼마일 때야? 자, 9일 때의 상황이네요. 아까 구해놨던 속도식 여기다가 그대로 9를 박아버리면 되겠죠.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50. 선생님 속도가 마이너스일 수 있어요? 네, 그렇다니까요. 올라가는 걸 플러스라고 하면 밑으로 내려오는 건 마이너스가 될 거 아니야? 이때 지금 돌은 떨어지고 있는 그 순간이었죠. 그쵸? 그래가지고 속도는 마이너스다. 정확히 답을 낸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위치라는 함수를 줍니다. 위치라는 함수를 주면 그 물체의 움직임을 완전히 다 준 거니까 지금부터는 그냥 계산만 해주면 아주 깔끔하게 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됐죠? 반드시 그리세요. 여러분 그리세요. 그리지 않고도 문제를 풀 수 있지만 꼭 그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귀여운 가벼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잖아. 무조건 그리셔야 돼. 그려 엄마 자식아. 쉽게들이 말이야. 그 다음에 필수예제 8번 보세요. 자, 필수예제 8번을 보니까 X축 위를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에서의 역시 위치를 줍니다. 그냥 물체의 움직임 자체를 그냥 다 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얘가 그냥 아무렇게나 생긴 놈이 아니라 3차식, 3차 함수의 일부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기억부터 천천히 한번 해보자. T가 B와 D 사이에 있을 때, 그때 점피의 속도는 증가한다? 여러분 속도는 위치 그래프에서의 기울기입니다. 자, 속도가 점점 어떻게 되니? 커지지. 그치? 하지만 여기서는 속도가 점점 뭐 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습니다. 왜? 속도라는 것은 접선의 기울기인데 그 접선의 기울기의 대소를 비교할 때는 항상 오른쪽 끝만 보면 되거든? 그러면 기울기가 점점 커지고 있었다가 정점 한번 찍었다가 기울기가 다시 점점점 감소하고 있죠? 그래서 항상 속도, 즉 기울기가 증가한다고 말은 할 수는 없는 상황이네요. 좀 어렵죠? 그 다음에 니은 T가 B일 때 점피의 속도는 0이다. B일 때 여긴가요? 속도는 뭐라고요? 기울기라고요. 따라서 속도는 여기다가 참 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디귿. 점피는 운동 방향을 2번 바꾼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내려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죠? 내려가고 있네요. 내려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죠? 내려가고 있습니다. 운동 방향 몇 번 바꿔? 2번 바꾸지. 어디서 바꿉니까 선생님? B일 때랑 B일 때 정말 물체의 움직임을 그냥 준 거니까 내려온다, 올라간다, 내려간다잖아. 그럼 여기서 물체의 움직임이 바뀌겠네요. 그쵸? 그래서 물체의 움직임은 자 이렇게 2번 바뀝니다. 운동 방향 2번 바뀐다.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됐죠? 쉽네요. 밑에 있는 유제도 여러분들 깔끔하죠? 깔끔하게 답을 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어렵지 않습니다. 뿅!
자, 이제 대망의 이제 필수이제 9번 마지막 내용이네요. 그림과 같이 키가 1.5m. 굉장히 단신이에요. 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죠. 1.5. 훌륭하신 분이네요. 훌륭하신 분입니다. 1.5. 한 초등학생 정도 되나봐. 나중에 농구선수가 됐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키가 커요. 그림과 같이 키가 1.5인 사람이 높이가 2.5m인 가로등 바로 밑에서부터 몇 초 2의 속력으로 일직선 위를 걸어갈 때 다음을 구하라. 자, 이건 아주 기본적인 내신형 문제고, 이거에 대한 정확한 해설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지. 그래야 이제 속도, 변화율에 대해서 부담감이 없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 있고요.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이 있습니다. 자, 둘 중에서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게 누군지 얘를 좀 어려워해요. 되게 신기하다니까. 얘를 왜 어려워하는지 모르겠어. 길이의 변화율은 좀 잘하거든? 근데 움직이는 속도를 구하라고 하면 그때부터 되게 사람들이 당황을 해요. 이게 당황하는 이유는 하나인 것 같아. 속도라는 게 물리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나 봐, 조금.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개념 시간에 알려준 게 있죠. 이 속도라는 것이 바로 위치의 변화율이다. 이걸 수학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요놈이 이제 위치의 변화율이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림자의 끝, 이 그림자의 끝에서의 위치의 변화를 물어보면 그림자 끝에 일단 뭐부터 구해보자. 그렇지, 위치만 구해보자. 이 그림자 끝, 여기잖아, 그림자 끝이. 요놈의 위치를 구해보자는 얘기야.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 편하게 여기를 기준으로 잡아요. 0으로 잡아주는 거야. 됐나요? 그럼 이 사람이 처음에 여기 서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럼 그림자의 길이는 0이었겠죠? 그쵸? 그림자의 길이는 없을 것이야. 그럼 그림자 끝의 위치도 현재 0이었겠죠? 됐죠? 근데 이 사람이 졸라게 뛰어가고 있어요. 몇 초? 얼마의 속도로? 2m, 몇 초? 2m의 속도로 뛰어가고 있단 말이야. 그치? 걸어가네. 도폭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쵸? 2m의 속력으로 얘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길이를 사람들이 2t라고 말하죠. 그쵸? 1초가 지나면 2만큼 간다. 2초가 지나면 4만큼 간다. 3초가 지나면 6만큼 간다. t초 후에는 2t만큼 가겠죠.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요 길이가 2t야. 그럼 지금 요 길이를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 L이라고 할게요. 됐나요? 그러면 1번과 2번을 둘 다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세팅을 하고 났더니만 여러분들 1번 구하는 게 쉬워요? 2번 구하는 게 쉬워요? 자, 2번 구하는 게 쉽죠. 왜냐하면 그림자의 길이를 내가 지금 뭐라고 놨는데? L이라고 놨는데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을 물어봤으니까 L을 구해서 미분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2번이 좀 더 바로 풀리는 문제네요. 그럼 그림자의 길이를 먼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L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L을 구하는 방법은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두 개 보이면 되네요. 이렇게. 됐죠? 그리고 얘가 몇 대 몇인지를 좀 여러분들이 알면 되는데 3대 5의 개념이죠? 그러면 당연히 얘도 3대 5가 될 것이고 당연히 얘가 3대 5라면 이게 3대 2겠죠. 얘가 3대 2겠죠,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3대 2니까 이게 바로 얼마라는 사실을 3t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한 번 더 3대 5네요. 그쵸? 그러면 3대 5겠죠? 그러면 3대 2니까 2t면 3t겠지. 문제가 굉장히 저렴하네요. 그쵸? 그럼 얘가 3t라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L'을 구하기 위해서 그림자의 길이를 구했더니 그게 뭐가 됐다? 3t가 됐다. 이렇게. 됐죠? 그럼 내가 원하는 L', 길이의 변화율은 3이 되네요. 됐죠? 그러니까 그냥 길이의 변화율이 그냥 3인 거야. 얘는 계속 길이의 변화율이 언제나 3이다. 길이가 일정하게 늘어나나 봐요. 그쵸? 시간을 그래서 주지 않았지. 언제 길이의 변화율을 주지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답을 3이라고 내주면 되고요. 이제 그림자의 끝이라는 것은 그림자 끝의 위치. 그림자 끝의 위치를 말하는 건데 요놈의 위치는 요게 2t고 요게 3t니까 총 몇 t? 그렇죠. 바로 5t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요게 바로 그림자 끝의 위치 되겠습니다. 그 위치의 변화율을 물어봤으니까 얘를 미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미분해서 얼마? 5다.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 즉 그림자 끝의 위치가 5t니까 그놈을 미분해서 5다 라고 이야기해주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지금 이 문제는 좀 이게 굉장히 쉬워. 여기 2대 3이기 때문에 바로 2t, 3t가 나오잖아. 근데 어떤 문제는 이게 조금 힘들어. 계산하기 좀 힘들어. 근데 내가 힘들다는 건 얘보다 힘들다는 거지
그렇게 힘든 건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비례식을 잘 쓰면 여러분들이 요 길이를, 요 그림자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서 그림자 앞 끝에 위치까지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뿅. 자, 가운데 문제 한번 보자. 길이가 20인 AB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을 때 AP, BP를 지름으로 하는 두 원의 넓이의 합을 S라고 하고 점 P가 A를 출발하여 점 P를 향해 몇 초 2의 속도로 움직일 때 6초 후 넓이 S의 변화율은? 이렇게 물어봤네요. 됐죠? 지금 현재 길이가 20이니까 요 길이가 20이에요. 됐죠? 근데 원이 있어. 두 원의 넓이의 합을 S라고 했습니다. 괜찮나요? 근데 이거 좀 문제를 좀 이해 못하는 학생들이 좀 있더라고. 여기가 점 P인데 괜찮아요? 지금 이 원이 움직이는 게 아니야. 이 원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얘네 둘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을 만들 거고요. 이 두 놈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을 만들 거야. 그러니까 점 P가 여기 있으면 원을 이렇게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해되죠? 그러니까 점 P의 위치를 변화시키면 이 왼쪽에 있는 원이 커질 수도 있고 이 오른쪽에 있는 원이 작을 수도 있고 만약에 얘를 이쪽으로 움직이면 얘가 원이 작고 이쪽이 커진다. 뭐 그런 얘기네요. 됐죠? 그런데 이 점 P를 어떻게 움직이겠대요? A에서 출발시켜서 점 B를 향해 몇 초 2의 속도로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이 길이를 문제에서 준 거랑 똑같은 거지. 1초가 지나면 2만큼 움직이고 2초가 지나면 4만큼 움직이고 t초 후에는 얼만큼 움직인다. 그렇지. 2t만큼 움직인다.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렇죠? 그러면 이 길이가 2t면 이 길이가 얼마인지도 여러분 빠르게 구할 수가 있어요. 전체 길이가 20이었으니까 이 길이가 이제 20-2t가 되겠죠. 이렇게. 됐니?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이 S의 변화율. 두 원의 넓이의 합을 S라고 했으니까 지금부터 빨리 S를 한번 구해보자는 거죠. S라는 놈은 왼쪽에 있는 원의 넓이를 한번 구해야 됩니다. 이게 지름이니까 반지름은 T네요. 파이 R 제곱을 써서 파이 T 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될 거고요. 그렇죠? 플러스. 자, 오른쪽에 있는 원. 오른쪽에 있는 원은 지름이 이제 20-2t니까 반지름 자체가 이제 반으로 나눠서 10-t가 될 것이고 이거 가지고 제곱한 다음에 파이를 붙이면 되니까 10-t의 전체 제곱 파이 요렇게 아주 깔끔하게 두 원의 넓이의 합을 구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얘를 뭐 하래요? 그쵸? 변화율, 미분하래요. 그럼 여러분들 재빨리 S'을 구하면 될 것이고요. 얘를 미분하면 2파이-t가 되겠네요. 자, 요놈 미분할 때 제발 전개 좀 하지 마세요. 전개하지 마시고 그냥 합성의 개념으로 미분을 합니다. 2를 앞으로 떨구면 앞에 2가 내려가고 10-t에 자꾸 왜 이렇게 안 쓰죠? 1이 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요놈을 한 번 더 미분한 결과 써주면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마이너스로 바뀐다. 됐나요? 그리고 뒤에 파이를 써주시면 끝날 것 같아요. 됐죠? 이렇게 마이너스입니다. 합성함수의 민법을 써서 빠르게 미분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뭐를 해? 그치? 6초 후에 넓이를 물어봤으니까 눈에 보이는 t에다가 6 집어넣으면 끝날 것 같아요. 6 그대로 집어넣으면 12파. 6 그대로 집어넣으면 4네요. 4, 2, 8. 8파. 따라서 두 놈을 계산하고 나면 4파이라는 넓이의 합의 변화율이 나오게 되겠죠. 물론 단위를 쓰면 문제에서 길이의 단위를 뭐라고 줬어? 안 줬어요. 길이의 단위를 안 줬으니까 그냥 단위를 안 쓰겠습니다. 못 쓰죠. 길이의 단위를 모르는데 어떻게 쓸 거야? 됐나요? 자, 이제 진짜 마지막 문제네요. 자, 오른쪽에 있는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0이고 높이가 20인 원뿔 모양의 그릇이 있다. 몇 초 2cm의 비율로 수면의 높이가 올라갈 때 수면의 높이가 이게 되는 순간 물의 부피의 변화를 물어봤네요. 여러분들 물이 여기 있어요. 이 물의 부피의 변화율을 물어봤으니 부피를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부피를 구하자. 근데 물의 부피를 구하려고 봤더니 얘가 원뿔이야. 물도 원뿔이야, 물도. 원뿔 모양에다가 물을 채웠으니까 물도 원뿔이겠지. 그럼 당연히 반지름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뭐가 필요할 것이다. 그렇지. 높이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면 반지름과 높이만 알면 여러분들이 물의 부피를 구할 수가 있는데 파이 R 제곱. 일단 원을 돌려치고 그리고 높이만큼을 곱한 다음 거기다가 뿔의 개념이니까 3분의 1을 곱해주기만 하면 V라는 놈이 만들어집니다. 부피가 만들어지겠죠. 근데 아직까지 여러분들 이게 끝이 아닌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R이라는 놈과 H라는 이 두 놈을 당연히 뭐에 관한 식으로, 그렇지, T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걸 T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수면의 높이가 몇 초 2의 비율로 올라간대요.
그럼 1초가 지나면 2만큼 올라가, 2초가 지나면 4만큼 올라가, t초 후에는 2t만큼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높이라는 놈은 2t라는 놈으로 이렇게 시간에 대한 함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됐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r이라는 요 놈만 시간에 대한 함수로 표현하면 되는데, 이 원뿔을 옆에서 잘 쳐다보면 이렇게 직각삼각형 두 개가 보이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두 직각삼각형은 닮음이겠죠? 그러면 몇 대 몇? 2대 1. 됐죠? 그럼 얘도 똑같이 2대 1이겠지? 그래서 h라는 놈을 2라고 했을 때 r이라는 놈은 1이 되니까 h 대 x는 몇 대 몇? 2대 1. 근데 h가 지금 2t잖아. 그럼 암산도 되겠다. x는 뭐야? 바로 t. 됐죠? 그래서 요 x라는 놈, 요 x가 아니죠. 미안합니다. r이라는 놈이네요. r이라는 놈. 요 r이라는 놈이 t가 되니까 요걸 시간에 대한 함수로 바꾸면 바로 이렇게 t가 되겠네요. 그럼 재빨리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계산을 해보시면 v라는 놈은 t라는 놈을 제곱해서 t제곱이 됐고요. 2t를 그대로 곱하니까 현재까지 2t제곱, 2t 3승, 거기다 3 곱하니까 3분의 2 파이 t 3승. 요렇게 부피를 구했습니다. 됐죠? 이제 부피의 변화율을 물어봤으니까 부피를 미분하면 되겠네요. 자, 부피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3분의 2, 3 앞으로 떨구니까 2 파이 t 제곱. 요렇게 되겠죠? 됐죠? 이제 안심하시고 이제 t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젠장! 문제에서 t를 주지 않고 높이가 얼마가 되는 순간, 높이가 12가 되는 순간이라고 약간 문제를 꼬아놨죠? 여러분들 t에다가 12를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높이가 얼마가 될 때, 12가 될 때의 상황을 한 번 더 계산해 달라는 얘기야. t가 얼마야? 그렇지. 6이죠? t가 6일 때의 상황을 그대로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됐죠? 그러면 t 6 넣으면 66에 36, 36에 2 곱하니까 답은 얼마야? 72파. 이런 식으로 이제 깔끔하게 부피의 변화율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어려운 거 없죠? 자, 이렇게 변화율 문제까지 마지막으로 풀었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 미분이에요. 미분 다 했습니다. 별거 없죠? 수투 미분 별거 없습니다. 근데 당연히 여러분 문제는 굉장히 어려워. 수투 미분이 그 모의고사에서 여러분 30번에서 계속 나오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21번 30번 문제가 계속 나와서 여기까지만 해서는 절대 수투를 다 했다고 할 수 없고, 이건 정말 말 그대로 입문자, 여러분들 수투에 대한 개념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찍은 강의고, 이 강의를 봤으면 밑에 있는 유제는 기본적으로 풀어줘야 되고요. 빨리빨리 문제풀이 하세요. 빨리빨리 문제풀이 해가지고 부족한 개념이 생기면 더 강의를 또 보고요.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를 통해서 그 최고의 미분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피나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미분 듣느라 고생했고, 적분 시간에 또 여러분과 함께 재미난 수업을 진행할게요. 알겠죠? 여러분 고생했습니다.